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SPSS를 사용하여 독립표본 T검정과 대응표본 T검정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다뤘던 단일표본 T검정이 하나의 데이터의 평균값에 대한 가설검정이었는데요. 독립표본 T검정과 대응표본 T검정은 모두 두 개 데이터의 평균값을 비교하는 검정이 되겠습니다. 먼저 독립표본 T검정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독립적으로 관측된 데이터, 그러니까 따로따로 관측된 두 데이터를 통해 두 모집 단위 평균값에 차이가 있는지 검정하는 방법입니다. 예시를 보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텐데요. 이를테면 20대와 30대의 생활비에 차이가 있는가 라는 검정을 해본다고 하겠습니다. 이 경우 20대의 생활비를 조사한 표본이 하나 있어야 하고 30대의 생활비를 조사한 표본도 하나 있어야겠습니다. 두 표본은 독립적인 표본이 되겠죠. 그러니까 따로따로 관측한 표본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1학년과 2학년이 평균 학습 시간에 차이가 있는가라는 검정을 하는 경우도 1학년의 학습 시간을 조사한 표본과 2학년이 학습 시간을 조사한 표본을 비교하는 형태가 되는데, 역시 1학년과 2학년 표본은 서로 다른 사람을 조사한 표본이 되니까 독립적인 표본이 되겠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독립표본 T검정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대응표본 T검정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같은 대상을 두 가지 상황에서 관측한 두 표본을 통해 두 가지 상황에서 평균값의 차이가 있는지 검정하는 방법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키보드가 A 제품과 B 제품 두 가지가 있는데 두 제품을 사용해서 타이핑을 할 때 타자 속도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려고 한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럼 여러 실험자들을 구해서 A 제품으로 한번 타이핑을 시켜보고 B 제품으로도 한번 타이핑을 시켜보는 실험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근데 이 경우에는 실험자별로 타이핑 속도가 원래 빠른 사람도 있고 느린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독립적인 표본으로 보고 두 데이터를 비교하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첫 번째 실험자의 A 제품 타자 속도 데이터와 B 제품 타자 속도 데이터를 대응시키고, 마찬가지로 두 번째 실험자의 A 제품 타자 속도 데이터와 B 제품 타자 속도 데이터를 대응시키고, 이런 식으로 각 실험자별로 두 가지 데이터를 대응시켜서 분석하는 게 보다 효율적인 분석 방법이 되겠죠. 실제로 대응 표본인 두 데이터를 독립표본 T검정으로 분석하게 되면 검정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대응 표본은 대응 표본 T검정을 올바르게 사용해 주시는 게 바람직하겠습니다. T검정 시 독립표본과 대응 표본을 구분하는 것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서로 다른 대상을 관측한 표본이면 독립표본이 되겠고요. 같은 대상을 두 가지 상황에서 관측한 표본이면 대응 표본이 되겠습니다. 주의하실 점은 모집단이 같다고 해서 대응 표본인 건 아니라는 겁니다. 똑같이 A대학교 학생 30명을 조사한 표본이어도 첫 번째와 두 번째 조사한 30명이 같은 30명이 아니라 다른 30명을 조사한 거라면 독립표본이 된다는 점 유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사용해왔던 MT카 데이터를 갖고 독립표본 T검정을 해보겠습니다. 변속기의 종류에 따라 연비의 차이가 없다라는 가설을 검정해 보겠습니다. 분석, 평균 비교에서 독립표본 T검정 메뉴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연비에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를 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검정 변수에 연비를 넣어줍니다. 그리고 변속기의 종류에 따른 연비의 차이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집단 변수에 변속기 종류를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집단 정의 옵션을 선택하셔서 집단 1과 집단 2를 선택하시면 되는데요. 자동 변속기는 0으로 입력되어 있고 수동 변속기가 1로 입력되어 있기 때문에 0과 1을 각각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집단 변수가 연속형 변수이고 어떤 값을 기준으로 두 그룹으로 나누고자 할 때는 절단점 옵션에 체크해 주시고 해당 값을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속을 누르고 확인을 눌러서 결과를 출력해 보겠습니다. 유의 수준은 일반적인 5%로 두고 해석해 볼게요. 왼쪽에 등분산 검정 결과가 출력되는데요. 유의 확률이 0.05보다 크면 등분산을 가정함 행의 결과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경우처럼 유의 확률이 0.05보다 작으면 등분산 가정을 기각하게 되기 때문에 등분산을 가정하지 않음 행의 결과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면 유의 확률이 0.001로 0.05보다 작은 값이 나온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즉, 변속기의 종류에 따라 연비의 차이가 없다는 가설을 기각하고 변속기의 종류에 따라 연비의 차이가 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겠습니다. 위쪽이 집단 통계량을 통해 확인해 보시면 수동 변속기의 연비 평균이 자동 변속기의 연비 평균보다 상대적으로 더 높은 것도 확인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대응 표본 T검정도 진행해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불면증 환자 10명을 대상으로 두 가지 약을 복용한 후 각각 수면 시간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조사한 데이터를 사용해 보겠습니다. 약 1 변수에는 약 1을 복용한 후 수면 시간이 변화가 들어가 있고 약 2 변수에는 약 2를 복용한 후 수면 시간이 변화가 들어가 있습니다. 가설은 두 약의 효능에는 차이가 없다가 되겠습니다.
먼저 데이터가 10개로 중심극한 정리를 적용하기에는 부족한 개수이기 때문에 정규성 검정을 먼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규성 검정은 지난 영상에서 한번 다뤘기 때문에 빠르게 진행해 보겠습니다. 기술 통계량 데이터 탐색으로 들어가셔서요. 정규성 검정을 진행해 볼 약 1 변수와 약 2 변수를 선택해 주시고요. 도표에서 정규성 도표 옵션을 체크를 해주시고 다른 옵션들은 해제해 주겠습니다. 결과를 출력해 보면 다음과 같이 유의 확률이 모두 0.05보다 크기 때문에 정규성 가정에는 큰 무리가 없겠습니다. 따라서 대응표본 T검정을 진행하는데도 큰 무리가 없겠습니다. 분석, 평균 비교에서 대응표본 T검정 메뉴를 선택해 주시고요. 약 1과 약 2 변수를 차례대로 집어넣으면 변수 1과 변수 2에 자동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분석 결과를 출력해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유의 수준은 5%로 두고요. 간단하게 유의 확률만 체크해 보시면 0.196으로 0.05보다는 큰 값임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두 약의 효능에 차이가 없다는 가설을 기각하지 못하겠네요. 즉, 두 약의 효능에 차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두 데이터의 평균값을 비교하는 독립표본 T검정과 대응표본 T검정을 다뤄보았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3개 이상의 그룹 간의 평균 차이가 있는지를 검정하는 1원 배치 분산 분석에 대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